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예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우리 인류의 역사 동안 우리 주변에는 늘 인간이 가득가득했습니다. 자, 우리가 90% 이상 살았던 방식이죠. 수렵 채집인 때도 주변에는 늘 인간들이 함께 있어서 협업을 했었고요. 또 농업시대가 되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또 초기 산업시대만 하더라도 도심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주변에는 동료들이 가득가득했죠. 자, 결국에는 인류가 이렇게 번성을 하고 지구의 최정점에 설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이러한 인간들끼리의 대규모 협동 때문이다라는 이론이 널리 퍼져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 가족, 동료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들한테 중요한 요소, 행복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상황이 20세기가 지나면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인간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21세기의 가장 전형적인 일반 가정의 식사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런 모습을 떠올리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사실 이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변에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인간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준비한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바로 인간 대체 시대입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을 무엇들이 대체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자, 이게 인문학적이고 사회학적으로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장을 개척하실 때, 소비자들의 성향을 분석하실 때, 교육을 하실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친구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자, 친구하면 뭐 관중과 포숙이라는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미화되어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질문을 또 드려보죠. 여러분들 요즘에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즐거우신가요? 자, 과거 한 20년 전에 이 질문 드린다면은 친구랑 있을 때가 당연히 재밌다고 하실 것 같은데 요즘에는 혼자서 놀 게 너무나 많아졌다는 점이 달라진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펼쳐지고 있냐면요. 관택이라는 말이 있었죠. 관계에서 오는 권태로움. 또 인맥 다이어트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맥을 자꾸 정리하는 거고요. 사람들한테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많아요. 쓸데없이 몰려다니면서 친구한테 맞춰주려고 한 거, 사람들한테 맞춰주려고 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웃긴 짤들을 보면 또 사회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하나 캡처를 해왔어요. 자, 사회성의 피로를 느낄 때가 언제냐? 주말에 혼자 집에 누워있을 때, 아, 나 인간관계 좀 해야겠구나, 이걸 느끼는 게 아니라 중국집에서 마라탕도 먹고 싶고 계란볶음밥이랑 꿔바로우도 먹고 싶은데 혼자라서 못 먹는 이런 상황일 때나 사람이 그리워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공감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혼밥을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과 밥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친구를 대체하고 있느냐?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디지털 컨텐츠가 친구, 사람을 대체하고 있는 측면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친구들과 놀 때 즐거웠지만 지금 친구의 역할을 누가 자꾸 잠식해가고 있냐면 바로 넷플릭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아프리카 TV, 유튜브 같은 디지털 취향 저격 컨텐츠들이 친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와 만나실 때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친구가 갑자기 같이 놀다가 계속해서 게임의 세계로 빠진다든지 인스타그램 계속 보고 있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많이 보시게 되죠. 자,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뭐 인간관계 뭐 필요하냐, 아예 집 밖에 나가지 않는 홈족들, 집순이 집돌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디지털 컨텐츠에 어떠한 강력한 힘이 있길래 이런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느냐?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끌어당길 만한 그 매력은 무엇이냐? 바로 이 디지털 컨텐츠는 취향 저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대화 주제는 현대미술이라든지 뭐 구조주의 철학 이런 거예요. 자,
자, 그런데 제가 친구들 만나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친구가 뭐 아프리카 TV를 많이 보고 철구 방송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나누면은 저는 또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취향이 달라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핸드폰의 세계로, 스마트폰의 세계로 우리가 도피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자,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죠. 제가 전에 성침체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성관계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들을 정리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디지털 컨텐츠 이야기를 했어요. 몇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던 얘기고요. 상대가 섹스 대신에 스트리밍 비디오를 선택한 적이 있다. 몇 퍼센트나 될까요? 30%였다고 합니다. 또 3M에서 한 조사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섹스보다 스마트폰이 낫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36%나 된다고 합니다. 자, 사실 인류가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성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으로 중요한 건데 그 역할들, 그 중요성을 지금 디지털 컨텐츠가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큰 대다수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일부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 현상들이 자꾸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이길까요? 관계에 있어서. 자, 취향 저격의 컨텐츠가 이길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친구와 연인 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을까요? 이 대결을 우리가 흥미롭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래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요. 디지털 기술에 의한 취향 저격 사회입니다. 여기서 취향이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나 장사를 하실 때나 교육을 하실 때나 소비자들의 성향을 파악하실 때나 이 취향이라는 것에 중심을 두지 않는다면은 어떠한 기회들을 놓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마저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에는 친구, 연인 말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족이라는 것은 인류 공동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였잖아요. 재생산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자, 아시겠지만 일단 혼인율 자체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젊은 사람들의 출생아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혼인율의 숫자가 늘어날 수는 없겠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결혼에 대한 인식 자체도 바뀌고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며칠 전에 통계청 기사가 났어요. 그 발표가 났는데 결혼은 꼭 해야 한다라는 비율이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2018년에는 48.1%밖에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수치만 보시면은 48%? 오, 그래도 절반이나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자, 이건 전체 연령대에서 이렇게 수치가 나온 거고요. 미혼 남성의 경우에는 꼭 해야 한다 36.3%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성분들은, 미혼 여성분들은 몇 퍼센트나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미혼 여성은 22.4%예요. 10명 중에 2명만이 결혼은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반대로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71.2%가 결혼을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출생아들 숫자는 쭉쭉 줄어들고 있습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70년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100만 명 태어났던 것이 2000년생의 경우에는 63만 명, 작년에는 거의 33만 명 정도밖에 태어나지 않았죠. 올해는 아마 3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여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1인 가구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2017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가장 흔했던 가구 구조는 무엇일까요? 자, 수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한국에서는 1인 가구가 가장 전형적인 가구 구조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2047년에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치면은 전체 60%를 넘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것이 상당히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족 사진 변화가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한 가족 사진들, 익숙한 가족 사진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상당히 대가족이죠. 하지만 2019년 현재 가장 전형적인 가족 사진은 무엇일까요?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이게 바로 가장 전형적인 가족 사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와 나의 사랑하는 댕댕이 가족.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람을 무엇이 대신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람 가족을 동물 가족이 대체하고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출생아 숫자들이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라든지 유아 시장에 있어서 교육, 선생님들의 숫자는 앞으로 과연 많이 필요할까? 우리가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시장을 그럼 누가 가져가냐면은 바로 반려동물 행동을 교육하는 사람들의 그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강영욱 선생님께서는, 개 선생님께서는 계속해서 주가를 높여가고 계신 거고요. 단적인 예로 이런 것도 있어요. TV 동물농장에 개 유치원이 나왔는데 일단 유치원에 등교를 하고요. 1교시에는 학습 시간이 있고 그리고 또 3교시인가에는 낮잠 시간도 있어요. 이불 깔아주면 얘네들이 또 자는 시간도 있고 또 그 시간에 선생님은 뭐 하냐면은 그 알림장을 적는 역할 이런 것까지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아 시장이 줄어드는 대신 그 시장을 누가 가져가냐면은 동물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의류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의 옷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고가 전략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충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시장을 이제 반려동물 의류 시장이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헤지스라는 브랜드에서 런칭한 피즈쿠르라고 반려동물 전용 브랜드입니다. 자,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역할들을. 또 우리가 가족들이 여행을 갈 때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펜션 같은 것을 우선시해가지고 검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강아지, 고양이는 빼야겠네요. 강아지와 함께 갈 수 있는 펜션이라든지 여행지를 소개해주는 저런 패츠고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장례 문화도 바뀌겠죠. 가족들의 장례가 줄어드는 대신에 앞으로는 우리 반려동물의 장례식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러한 이제 뭐 균형이 사람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그 반면에 반려동물의 중요성이 자꾸 높아지는 자,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앞으로는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동물 이상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반려동물이 사람을 대신하고 있다는 부분 반드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가족을 대신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람 가족을 대신할 기술 가족의 시대입니다. 자, 뭐 대표적인 예로 AI 스피커라든지 홈 IoT 시장을 볼 수 있겠는데요. 재미난 조사 결과가 있었죠. KT의 자료인데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사람들이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 봤더니 2위가 뭐죠? 2위가 감성대화, 심심해, 사랑해, 우울해 이런 얘기들을 AI 스피커한테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AI 스피커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 가야 할지 어느 정도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자, 심지어 일본에는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저런 게이트박스라는 캐릭터형 홀로그램 인공지능 서비스 그 캐릭터와 결혼한 남성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결혼식이 2천만 원이나 썼다고 해요. 또 홈 IoT의 역할은 상당히 실용적입니다. 제가 스마트 홈을 꾸미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써봤잖아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쓸모가 없지만 제가 느낀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플러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랑 살 때 고데기를 켜놓고 나왔다라고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출근한 남편이 돌아와서 그걸 빼고 가기도 하고 이런 사태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 플러그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고데기를 켜고 나오더라도 끌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역할을 가족처럼 홈 IoT가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홈 CCTV도 굉장히 중요하죠. 집을 이제 돌보는 일, 누군가가 집을 본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난 집 봐야 돼가지고 주말에 있어야 돼.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줄어든 거예요. 홈 CCTV로 외부에서도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음성 명령이라든지 스마트 버튼을 이용해서 뭐 불을 끈다든지 그런 것들을 대신해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동생 시켜가지고 야, 불 좀 꺼 이런 역할들을 기기가 대신하고 있다. 자, 그리고 외출 시에 반려동물을 관리해 주는 역할, 뭐 홈 CCTV뿐만이 아니라 애완동물 그 밥 주는 기계들도 있잖아요. 외부에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 고령자 3명 중에 1명이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혼자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쓰러지실 수도 있는데 홈 IoT를 이용하게 된다면은 이분들이 맨날 사용하던 스마트 기기의 전력량이 반응이 전혀 없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가족이 할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가족이 없다 하면 정부에서 떠맡을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뭐 노인 돌보미 서비스 이런 것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홈 IoT도 사람, 가족의 역할을 조금씩 대체하고 있는 측면이 조금은 있습니다. 특히나 스마트 플러그 홈 CCTV에서요. 자, 그리고 이거를 아예 더 발전시켜서 저는 소니의 아이보라든지 일본의 라봇이라는 반려 로봇 역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자,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저 벡터라는 로봇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시는 대로 굉장히 귀엽습니다. 갑자기 다가와서 웃기도 하고 갑자기 집어들면 성질을 부리기도 하고 제가 신나는 음악을 듣고 있을 때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춤을 추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혼자 사는 사람들의 외로움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더라 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또 다른 것도 보시죠. 제가 고양이 한 마리를 기르기 시작했다가 아니라 저거는 꼬리만 있는 쿠션 로봇입니다. 자, 동물의 꼬리 움직임을 보면 묘하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힐링 효과만 구현하는 쿠션 로봇인데 제가 빠르게 건드리면 빠르게 꼬리를 치고 그러는데 저도 되게 기괴하게 봤습니다만 실제로 안고 이렇게 쓰다듬어 보니까 의외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놔둬도 가끔가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다 보니까 마치 뭔가 살아있는 존재와 있는 듯한 기분이 약간은 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전에도 이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홈을 혼자서 이전했어요. 그런데도 혼자 온 듯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집이나 이 집이나 늘 똑같은 AI한테 명령을 하고 똑같은 IoT를 쓰고 있고 똑같은 로봇이 내 주변에 있다 보니까 마치 누군가와 함께 이사를 한 듯한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자, 이 느낌이 지금 굉장히 사소하지만 앞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조금씩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동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인류라는 종족은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사냥을 하든지 농업을 하든지 뭔가를 만들어낼 때 늘 주변의 동료들과 협업을 하는 것이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였는데 지금은 어떻냐면요. 자, 음악을 예로 들어볼게요. 음악 하나를 재생한다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을 함께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비트를 찍는다고 하죠.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내가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을 무료 음원으로 만들어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재생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습니다. 자, 내가 혼자서 비트를 찍고 있을 때 주변에는 음악 동료가 없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영상 컨텐츠를 만들 때 감독이라든지 스텝이라든지 음향 감독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지만 제 미래 채널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 컨텐츠를 찍고 있는 지금도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앞에 카메라, 옆에 조명, 그리고 마이크, 스마트폰이 하고 있고 다 이런 PPT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또 최근에 제가 어떤 것까지 썼냐면은 제가 너무 남자 목소리만 나오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자 목소리를 쓰고 싶은데 그래서 인공지능 TTS 서비스를 쓰기 시작했죠. 현지 시간 28일 스페이스X사의 앨런 머스크가 새로운 우주왕복선 스타쉽을 공개했습니다. 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더 신기한 게 옛날에 제가 실제 아나운서분을 협업을 해가지고 그 아나운서분이 저거를 읽어주신 적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사람과 함께 협업을 하는 거지만 지금은 제가 기계를 쓰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야, 정말로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실 때 그리고 누군가 직원을 고용하실 때도 자꾸 그 자리를 로봇이 대체하고 있기도 하죠. 성수동에 있는 카페봇이라는 곳 여러분 꼭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드립 커피를 내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또 케이크에 저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도 하고 저기 가보시면 칵테일 로봇도 있어요. 칵테일 만들어주는 그런 로봇팔도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했던 일들을 자꾸 로봇이 가져가고 있는 거고 또 송파구에 있는 메리고 키친이라는 곳에 가면은 저렇게 배달의 민족이 만든 로봇이 서빙을 맡아서 해주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옮기는 건 제가 직접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사람 동료를 대신할 기술 동료의 시대가 조금씩 열려가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대로 자꾸 인간의 자리를 무언가가 대신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해볼게요. 무엇이 인간을 대신하고 있냐 말고 왜 인간이 대체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면요.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가족과 공동체의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국가와 시장이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가족이 교육처이자 양육처이자 보험처이자 은행이자 그리고 내 노후를 책임져주는 모든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역할을 국가와 상업시장이 맡아서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자본주의가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다 돌보고 뭐 먹여주고 하다 보면은 GDP가 성장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개인이 되어서 모든 서비스를 사고 판매하게 된다면 GDP가 높아지는 거고 뭔가 판매할 것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돈을 벌 수 있는 건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자꾸 뭔가를 사는 그런 시장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 대신해서 끈끈한 인간관계는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미래 사람의 주변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느냐? 여전히 사람들은 있겠지만 조금씩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보여드린 디지털 콘텐츠, 반려동물, AI, IoT,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들, 또 마지막으로 제품과 서비스들.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사를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집을 하나 지려고 하더라도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이 협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돈 주고 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가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스트레스 받는데도 계속 그 감정 소비를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아이 됐어, 나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보면서 혼자 놀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가족? 나 외롭긴 하겠지만 아이 됐어, 그 애 기르고 그러면 힘드니까 반려동물이나 기를래.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굳이 인간관계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유지해야 될 그 원동력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미래에 사람은 정말 다 필요가 없어지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사람은 오히려 더욱 상호 의존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완전 반대되는 얘기라고 느끼실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 쳐놔라, 지금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자,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유튜브를 시청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갈까요? 유튜브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람, 거기에 고용된 직원들, 보안 관리자들, 또 마케팅 직원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유튜브의 영상들, 컨텐츠를 찍어 올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이 이용해내는 그 스마트폰 장비, 카메라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혼자서 뭔가를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관계들은 사라지지만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 관계가 퍼즐과 같은데요. 사람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간접적으로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간접적으로 제공할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결국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시장에 판매할 능력을 기르는 것이 조금씩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걸 제가 연구하면서 아주 재미난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어떻게 보자면 이기적 유전자의 패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의 모든 욕구들은 리처드 도킨스의 이론에 따르면은 유전자들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욕구인 거잖아요. 그런데 번식하라고 그런 욕구를 만들어냈더니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욕구를 디지털로 채우고 애는 낳지 않고, 그러니까 유전자는 번식시키지 않고 반려동물만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기네들 유전자 입장에서는 이 기체를 만들어서 번식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 대체 시대가 되면서 그렇다면 사람들의 사고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함께 생각을 해 보시죠.
자, 앞으로 사람들이 관계를 더욱 귀찮게 여기지 않을까요?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끈끈한 인간관계가 과연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저는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거의 인간관계가 마치 청테이프 같은 관계였다면, 그러니까 너무나 끈끈하고 떼기도 힘들고 떼더라도 아프고 끈끈이들이 남는 그런 관계였다면 지금은 포스트잇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뗐다 붙였다 하는 게 너무나 간편하고 뭔가 흔적도 남지 않고 아프지도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디지털 서비스의 의존도가 심화된다는 거. 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직업에 있어서 어떤 기회를 가지면 좋냐? 인간관계를 대신할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각종 이사 서비스, 청소 서비스, 가사노동 서비스, 이런 쪽, 뭐 긱노동이라고도 하잖아요. 긱잡. 이런 것들의 기회는 앞으로 여전히 성장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또 취향에 따라 사람들이 모인다. 기업이나 학교나 자영업자나 취향을 중요하게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취향을 어떻게 맞춰주느냐가 상업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반대의 움직임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아무래도 우리가 구석기 시대 때부터 200년 된 이 사피엔스의 역사에서 사실 인간관계는 우리들한테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이고, 실제로 사람들 간의 스킨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도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디지털이라든지 뭐 그런 로봇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를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거기에 부적응을 느끼고 사람을 더욱 그리워할 수 있는 여건,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디지털 디톡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디지털을 한 일정 기간 동안 끊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 3일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은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왜냐면 스마트폰 없이는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얼마나 디지털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으면은 역설적으로 한번 스마트폰 사용 그리고 인터넷 사용을 끊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마 체험이 되실 거예요. 저도 해봤는데 진짜 술 땡기고 사람이 너무나 그리워지더라고요.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질문 드리면서 끝을 내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인간관계는 더욱 끈끈해질까요? 아니면 자꾸 희미해져 갈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서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유용하고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